올간지방자치가 올해 33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30년의 어엿한 성인이 됐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성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91년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올해로 31년이 되고 지방자치가 출범한 33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해라고 봐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의 의의는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에서 좀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990년 10월이죠. 그때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가 단식을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를 주장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각 책임제 반대였죠. 그다음에 지방자치 부활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 입장에서는 아마 지방자치가 없이는 여야 간의 평화로운 정권 개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것 같고, 뭐 지방자치만의 뭐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간 저희들이 여야 간에 2번씩이나 정권 교체하는 민주주의 제고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봐지고요. 그 외에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 관치 행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의 주민의 투표를 거치지 않는 단체장들이 쭉 우리를 지방행정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관청의 문도 굉장히 높았다. 또 공무원 대하기가 상전돼야 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대주민 친화적으로 바뀌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특히 이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결정하는 이런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그러니까 참여와 수기, 결정, 책임 이런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자치법은 있었지만은 자치단체장이 또는 지방의회가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관선자치의 형태였고, 그 뒤로 지금 30년 정도가 지금 정확하게 흐른 셈이고요. 정확하게는 91년도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95년도에 지방자치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곁에 두고 같이 운영한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는 뭐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후하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를 이제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저희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그간 뭐 공과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굉장히 우리 삶 곁에서 성숙되어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2015년도에 정확하게 그 당시 한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 20년을 기념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한 74% 정도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지방자치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가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걸로 봐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우리 삶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저는 일단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직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1995년 7월 1일 제가 취임을 하고요. 그땐 저도 아주 새파란 젊은 군수였죠. 만 36이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군수에 취임하고 한 사업이 제가 한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제가 이용해서 우리 군청 그 당직실에서 숙직실이죠. 숙직실에서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제가 침과 진료를 해드렸어요. 한방 진료를. 평생. 그렇죠. 군 숙직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이게 뭐 그 당시 관선 시대 군청 시청 그리면 다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광내고 이래 그런 분들마다 출입하는 거잖아요. 기독권이라 하죠. 그걸 기독권층이라 그러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군청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죠. 세금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하면 또 과태료 내려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군수실부터 개방을 하고 점심시간에 지역 어르신들 다 모시니까 이제 살판이 난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 하는 세상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점심시간에 불어 터진 짜장면 먹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 이 애로와 고충을 정말 귀담아 많이 듣고 배웠거든요.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새로운 뭐 어떤 변화였다. 예,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선거법의 제약이 엄청납니다. 이것부터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학회가 원래 31년 됩니다. 지방자치가 될 전해에 이제 학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때 그 내무부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도입이 될 때 이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우리 이 학계의 원로들께서 이 지방자치가 관치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우리 학자적인 차원에서 이 지방자치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적인 담론을 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88년 12월에 저희 학회가 창립이 되어서 거의 지방자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 큰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토양 무대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30년은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와 학문적,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은 지방 분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은 그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분권을 위한 분권으로서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분권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누구를 위한 분권이냐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분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이제 그것은 이제 다양성이고 창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자기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것에 권한을 주자라는 저는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역의 당면한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력과 권한을 주는 것이 지방 분권이라면 그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국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모을 수 있고 관, 학, 연 이 연계하는 지역 소위 활성화 전략을 꾸밀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가장 중심되는 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트레이닝 그렇죠. 그래서 제가 1995년 초대 군수 때 제가 취임을 하고 아까 그 우리 당직실에 사랑방 진료실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민대학을 또 저희들이 또 개설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외국어 대학, 외국어 강좌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또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이 성숙화돼 가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지원인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아이를 많이 낳게 뭐 그 수당을 주고 뭐 양육비를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 제도적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법을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정비가 돼야죠. 이제 지방자치를 30년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체감을 잘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인데 그중에 하나가 경찰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자치경찰 안에 의하면 한 12만 명 되는 국가경찰을 중에서 한 4만 3천 명을 띄워서 이제 자치경찰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왜 자치분권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선
종전에는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일반 행정에 있는 정보망하고 치안 갖고 있는 정보망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지역 교통이라든지 또는 여성 청소년 뭐 이런 업무를 같이 쓰는 정보가 통합되면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치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학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경찰 관련된 학과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 실시가 돼서 시도별로 만약에 자치경찰을 채용하는 시스템이 되면 이게 저는 지역 대학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고 보고 이게 또는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겠냐. 또는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이 경찰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무원이 옆에 지나가면 이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자치경찰들이 하는 서비스는 늘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자치에 대한 체감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12만 명 되는 국가경찰을 4만 3천명 떼내니까 경찰의 민주적 총재에도 기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에 뭐 일거양득을 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자치경찰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빨리 지금 이제 여건이 됐으니까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저는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요. 또는 우리 자치분권의 발전 또는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기회에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근본적인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주자는 것이고 못 미치는 지방 거점 도시에도 우리도 수도권의 100만이 아니라 유사한 그 권한을 달라.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맨체스터, 리버풀 이런 이 소위 연합 정부들을 보고 왔는데요. 뭐 그런 게 중앙 정부나 광역이 갖고 있던 기능들을 연합 정부에게 주어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촌 지역의 군들을 24개 군 지역의 군수님들은 왜 특례시만 주냐? 특례군에도 우리가 특례를 해달라,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균형 발전과 이게 자치 문제, 이게 트레이드 오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서 중앙 정부의 대폭적인 인구 감소 지역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요구받고 똑같이 자치권을 획득하고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